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올라왔죠. 다행히 기관이 현물에서 거의 3천억 넘게 매수해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일단 잡아줬죠. 문제는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온 것이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인데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되는 차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장이 전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또 신고점이죠. 미국장을 보면은 참 기쁜데 우리나라장을 보면 이렇게 슬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장도 신고점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에는 지금 악재가 거의 없죠. 악재가 있다 그런다면 지난번 시퀘스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갔죠. 예상대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지금 그러한 얘기가 별로 없죠. 있다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들이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금리가 언제 올릴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금리 인하를 할 때 엄청난 빠른 속도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한다면 빠르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금리 변동체라든가 금리 스와프, 물가 연계 채권 같은 것들을 미리 투자를 해서 금리 인상 시에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가파르게 한다? 가파르하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에 지난번에 3조 달러, 연준이 3조 달러를 시장에 풀어줄 때 거기에 절반이 다시 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리게 된다면 이자만 해도 연 한 700억 달러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가파르게 할지언정 그 전에 연준 안에 있는 1조 5천억 달러를 시장에 풀어주는 작업을 먼저 할 거다라는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를 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한쪽에서 실수가 나면 아주 큰 실수가 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염두에 둘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다만 미국장이 끝없는 상승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도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사는 사람 외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래가 터지면서 차트의 모양을 좀 바꿔줘야지만 시장에서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일단은 시장의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유로존은 이탈리아 문제가 어떻게 영향이 올 건지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시장에서는 무덤덤한 상황이 돼버렸죠. 이탈리아 문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 국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로존 탈퇴를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벨루스코니가 만약에 재선과 집권을 하더라도 유로존 탈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문제로 인해서 이탈리아 신용 등을 강동으로 해서 주가 빠질 것을 상쇄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권더스 재무장관이죠. 참 이 사람이 스페인 경제가 GDP 성장률이 올 4분기에는 플러스로 진입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같은 위기국인데 스페인이 긴축을 잘해서 현재의 위험을 벗어나는 모습이 있다면 이탈리아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상당히 자극을 좀 준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기사 중에서 참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융커라고 지난번 유로 그룹 의장이죠. 룩셈부르크 총리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 있습니다. 유로존은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얘기는 지금 위기국들 특히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그리스, 거기다 위기국은 아니지만 위기국 가능성이 있는 프랑스 이런 데에서 민족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융커 의장이 전 의장이죠. 지난번에 메르켈과 그리스를 갔었는데 그리스에서 시위하는 데 모습을 보니까
과거의 나치의 모습으로 메르켈을 묘사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거 1차 대전과 현재의 모습은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1913년도에 1차 대전이 있을 때도 모든 유로존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전쟁이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전쟁이 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긴축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민족주의로 발전했을 경우에는 전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의미 깊게 한번 받아들여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이 적격 투자자, 외국인 적격 투자자의 한도를 증액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해봐야 되죠. 지난번에도 10배까지 증액 가능성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추가적 상승을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상당히 악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인데요. 일본 끝없이 상승하죠. 16주 동안의 외국인 자본이요. 4조 2천억 달러가 시장에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4조 2천억 달러면 거의 50조 정도 되죠. 50조 정도를 외국인이 샀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장이 막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구로다 총재가 제시하고 있는 양적 완화가 다음 달 3일과 4일에 통화정책회에서 발표가 날 수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로에 시행하기로 했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파생상품 투자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죠. 이 파생상품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베어리사라든가 스기모토 은행 같은 은행들이 대형 은행이었는데 파생 한번 잘못해가지고 도산을 했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에서 파생상품까지도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일본이 정말 경기 부양에서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리스크가 상당히 좀 영향을 좀 주는 것이 좀 문제인데요. 어저께 기관들이 저점을 매수한 거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관이 저점으로 내려올 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주가가 상승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미국장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부터 100포인트 위에 1차적 저항대가 하나 있습니다. 100포인트 위에서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영국도 역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저께 21선에서의 지지력 확인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는지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선물을 환매도를 해주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